자, 그 다음으로는 산염기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산염기, 그러면은, 역시 시험 문제에서도 꽤 자주 등장하는 그런 용어들이죠. 그래서 유기화학에서는 이 산과 염기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이걸 어디다 써먹는가, 이제 이걸 볼 텐데요. 일단 산염기의 정의부터 보셔야 되겠네요. 산염기의 정의. 산염기 정의는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아레니우스산. 그래가지고, 아레니우스의 개념에서는 수용액이라고 하는 개념이 따라 나옵니다. 수용액. 그래서 항상 용매가 물이어야 돼요. 물을 용매로 썼을 때 물속에서 H 플러스 이온을 내주면은 산이고, 물속에서 OH 마이너스 이온이 늘어나게 만들어 버리면은 이게 바로 염기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런 아레니우스 산염기 개념은 아주 협소한 의미의 그런 산염기 정의이기 때문에 유기화학에서는 그다지 많이 사용을 하지는 않고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보던 그런 거예요. HCl하고 H2O를 섞으면은 HCl이 H 플러스를 내주니까 산이고요. 그 다음에 H2O는 뭐 특별히 여기선 특별한 영향이 없겠죠. 그리고 NaOH를 물에다 넣어버리면 OH-가 나오니까 NaOH가 염기다, 뭐 이런 정도예요.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근데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중학교 때나 쓰는 개념이고요. 유기화학에서는 그다지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브랜스테드롤이 산염기 개념으로 넘어가 볼 겁니다. 브랜스테드롤이 산하고 브랜스테드롤이 염기. 요거는 이제 어떻게 판단하느냐. OH-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요. 용매도 필요하지 않아요. 어떤 용매건 간에 어디에서건 H 플러스라고 하는 양성자죠. H 플러스는 전자 하나 없어져 버린 수소 원자 핵을 얘기하는 건데, 이 수소 원자 핵이 양성자 한 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H 플러스를 그냥 양성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용액이든 간에 양성자를 내주는 물질이 바로 산이고, 어떤 용액이든 간에 H 플러스 양성자를 받아들이는 물질을 염기로 본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더 넓은 의미의 산염기 개념이고, 거의 대부분의 유기화학 그 강의에서도 이 브레스테드롤이 개념을 이용해서 산염기를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데요. 보편적인 산염기 판단 기준이고, 용매랑 상관없이 H 플러스 이온만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거 보시다시피 여기에서 HCl은 H 플러스를 내준 거니까 여기선 산이에요. 그리고 H2O는 H 플러스를 받아들였으니까 여기선 H2O가 염기가 돼버려요. 또 반대 방향으로 역반응으로 진행된다라고 한다면은 H3O 플러스에서 H 플러스가 나오니까 이게 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선 Cl-가 H 플러스와 붙으면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Cl-가 염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든 물질들을 산과 염기로 다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짝산과 짝염기의 관계,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서는 이 반응이 왼쪽에 있는 물질들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는 이 HCl이 산이고 H2O가 염기죠. 근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반응이 역으로 진행될 때는 반대로 H3O 플러스가 산이고 Cl-가 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과 여기에 있는 요 HCl이라고 하는 거에 요 짝염기,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H2O하고 H3O 플러스, 요들 사이의 관계를 짝산, 짝염기,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HCl의 이게 산이고요. HCl하고 Cl-가 이렇게 산염기로 작용할 수 있죠. 그래서 요 산과 요 염기를 짝산, 짝염기,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브랜스테드롤이 개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짝산과 짝염기의 관계로 설명하는 걸 제일 많이 다루게 됩니다. 잠깐 지우고요. 그래서 짝산과 짝염기의 관계를 판단해서 상대적인 안정도를 비교한, 산성도를 비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이거죠. 정반응할 때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HCl이 산이고 H2가 염기예요. 그 다음에 역반응할 때는 H3O 플러스가 산이고 Cl-가 염기죠. 자, 이때 어떤 개념이 성립하느냐? 강한 산의 짝염기는 약염기고, 일반적으로 약한 산의 짝염기는 강염기다, 이런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일단 강산, 그럼 HCl 같은 걸 생각해 봅시다.
HCl은 강산이죠. 그러니까 HCl이 강산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게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로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면 나뉘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Cl은 H한테서 전자를 빼앗아서 이 둘 사이에 있는 시그마 전자를 빼앗아서 얘를 쫓아내는 H 플러스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효과가 큰 물질이라는 얘기죠. 이게 강산이에요. 자, 그에 비해서 여기에 만들어진 짝 염기를 생각해 봅시다. 강한 산은 Cl-가 되기 쉬워요. 그렇다면 Cl-는 반대로 H 플러스한테 전자를 잘 제공하겠느냐? Cl-는 전기 음성도나 전자 친화도가 대단히 높은 물질이라서 전자쌍을 제공해주는 능력은 매우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약염기예요. 그래서 강산의 짝염기는 H가 잘 떨어져 나온다는 얘기는 H가 다시 들어가서 붙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H가 가서 붙기 어려운 게 바로 약염기죠. 염기성이 약한 거.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HCl의 짝염기는 Cl-인데 이건 약염기고요. 그 다음에 요 아세트산, HCl보다 약산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세트산의 경우는 아세트산도 CH3COO-와 H+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때 CH3COOH는 HCl보다는 약산이라는 이유가 이게 산성도가 낮다는 얘기는 여기 만들어진 CH3COO-가 Cl-에 비해서 H+한테 전자를 줘서 이게 탁 달라붙을 확률이 월등하게 높다는 얘기예요. 이게 더 Cl-하고 CH3COO-하고 둘을 비교했을 땐 얘가 더 훨씬 강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걸 갖다가 무조건 강산의 짝염기는 약염기고 약산의 짝염기는 강염기다 이렇게 외워버리지 마시고요. 관계를 보셔야 돼요.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비교 대상이 있을 때 그 비교 대상 둘 중에서 더 강산과 더 약산, 더 강한 염기와 더 약한 염기 이런 비교를 할 때만 쓰는 것이지 무조건 얘가 강염기다 이렇게 해버리시면 또 안 돼요. 이 강염기는 이제 더 뒤에 나오는 다른 거에서 보시면 NH2- 같은 이런 염기들하고 비교하면 이게 훨씬 약염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기선 염산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그렇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브랜스테드-로리 개념에서는 요 산염기 판단을 할 때 짝산과 짝염기의 관계를 보는 게 가장 핵심이니까 이런 것들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여기 밑에 다 써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산염기 개념 중에서 이제 가장 끝판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이 루이스 염기 개념입니다. 저는 항상 수업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는데 앞으로 제 입에서 튀어나가는 모든 유기화학 시간에 제가 얘기하는 모든 산과 염기는 무조건 루이스 산염기 개념이에요. 저는 루이스 개념으로 설명하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수업에서는 브랜스테드-로리로 설명하지만 그 브랜스테드-로리까지도 모두 아울러서 아레니우스까지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루이스 산염기이기 때문에 이 루이스 산염기 개념으로 보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루이스 산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자쌍을 기준으로 전자쌍을 받아들이는 물질을 산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염기는 전자쌍을 주는 물질을 이제 염기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전자쌍으로 구분한다는 거. 이 전자쌍으로 구분하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나중에 유기화학 반응 메커니즘을 판단할 때 아주 유리해요. 왜냐하면 유기화학 반응 메커니즘은 전자쌍의 이동을 갖다가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구분화살표로. 그때 전자쌍을 받고 전자쌍을 주고 하는 게 구분화살표로 표시가 될 테니까 메커니즘을 판단하기가 매우 편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앞으로 제가 얘기하는 건 전부 루이스산과 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H 플러스 이외의 양성자만 가지고 판단하는 브랜스테드-로리 개념 이외의 산염기를 판단하는 기준이고 제가 볼 때는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은 BF3 같은 걸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는 BF3는 H 같은 걸 하나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H 플러스가 나올 수 없는 물질이에요. 근데 BF3는 붕소가 13족 원소라서요. 이렇게 F가 붕소 원자 주변에 3개가 달라붙어 있게 되면은 이건 앞에서 VSEPR 할 때도
잠깐 소개를 했었죠. 그냥 시그마 결합 3개만 가지고 있고요. 중심에 이 붕소 원자를 기준으로 비어있는 p오비탈이 하나 있어요. 옥텟을 만족하지 못해요. 근데 H2O는 VSEPR 이론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스테링 넘버가 4예요.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들 2쌍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붕소에 비어있는 p오비탈이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붕소가 받아들여요. 그래서 붕소하고 산소의 결합이 형성되면서요, 붕소 주변에는 F가 3개, 이렇게 F가 3개 붙어 있고요. 거기로 산소가 와서 결합을 해버리게 되니까 결국에는 붕소가 전자쌍을 받아들여서 음전화가 됐고요. 산소는 전자쌍을 제공해서 양전화를 띠게 됐습니다. 이때 H 플러스 나온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브랜스테드-롤이 산염기 개념으로 양성자를 기준으로 산과 염기를 구분할 수가 없죠. 이때 전자쌍을 받아들인 BF3를 산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전자쌍을 제공한 H2O를 염기로 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어찌됐든 여기서 전자쌍 주계 중에서 탄소에게 전자쌍을 제공하는 물질들을 그냥 산이라고, 전자쌍을 제공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염기라고 하기보다는 이럴 때, 그러니까 항상 탄소를 기준으로 할 때는, 탄소 기준으로 할 때는 요걸 용어를 또 다른 용어도 쓰고 있어요. 유기화학에서 바로 뉴클레오파일이라고 하는 친액체 개념으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전자쌍을 제공하는 물질이니까 염기는 염기예요. 근데 무작정 이것들을 다 염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탄소한테 전자쌍을 제공하면은 친액체, 이런 이름으로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산 중에서, 전자쌍 받계 중에서 탄소가 가지고 있던 전자쌍을 빼앗아서 탄소와 결합을 해버려요. 이런 애들을 갖다가 전부 친전자체라는 표현, 일렉트로파일이라고 하는 이런 친전자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것들도 구분하기가 편리해져요. 그러니까 주로 유기화학에서는 이 친액체, 친전자체 이런 개념을 많이 쓰게 되는데, 루이스 산염기 개념으로 판단하면은 이걸 뭐가 친액체고 뭐가 친전자체인지를 바로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루이스 산염기 개념을 쓰는 게 더 좋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서 보셨던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HCl 같은 거하고 H2O 요거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한다면은 H3O 플러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요 HCl하고 H2O가 여기서 H 플러스로 안 본다면 어떻게 하느냐, 얘가 누가 전자쌍을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 앞에서 배웠잖아요. H하고 Cl 사이에 시그마 전자가 Cl 쪽으로 강하게 편극되어 있으면은 이제 요것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시그마 스타를 봐야죠. 양쪽에 전자가 H 쪽에서 Cl 쪽으로 강하게 치우쳐 있으니까 H 쪽의 시그마 스타는 전자 밀도가,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거의 제로가 됐고요. Cl 쪽에 주로 전자가 몰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 전화를 띠게 될 테니까 탄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쌍을 여기로 받아들이면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산이 되는 거고요. 이건 Cl이 마이너스로 떨어져 버리겠네요. 그런 거죠. 뭐 얘가 전자쌍 주계 염기, 여기 전자쌍 밖에 산. 됐죠? 여기 H3O 플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산소 주변에 있던 수소 원자 3개가 양전하를 띠고 있는 산소 쪽으로 전자를 왕창 뺏겨요. 그럼 수소 쪽의 시그마 스타에는 전자 밀도가 매우 낮아졌겠죠? 이때 Cl-가 여기로 전자쌍을 제공해요. 그럼 얘가 염기, H3O 플러스가 산,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하셔야 앞으로 산염기 개념을 제대로 적용을 해서 유기화학 메커니즘에 활용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